안녕하세요, 조변입니다. 제가 지금 재혼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들, 확인해야 될 것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전혼의 이혼 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과 테크닉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제가 그 말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실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거든요. 특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호칭의 문제예요. 사실 서양 사회에서는 재혼이 작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빠한테도 톰이라고, 엄마한테도 메리 이러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른들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의 재혼 배우자를 내 아이들이 어떻게 불러야 될 거냐, 이거부터가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많은 재혼 가정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왜? 뭐 정석, 원칙, 이거는 뭐예요? 새엄마, 새오빠 이건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전 결혼에 엄마와 아빠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엄마 아빠로 정립을 딱 처음부터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좋겠지만, 아이들이 이미 중학생 이상이 되고 사춘기가 됐고 어른이 됐고 이랬을 경우에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성의 어른을 엄마나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의견을 일단 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니? 그게 너한테 불편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아이가 수용을 안 한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아닌 대체 명칭을 써야 된다고 해요. 엄마 아빠라고 처음부터 부르게 하면, 아이들한테 그 강요를 하면 아이들이 반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호칭을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아예 관계가 형성이 안 돼버려요. 예전에 제가 KBS에서 무슨 다큐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상당히 유명한 이제 앵커입니다. 남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이혼하고 아들이 고등학생쯤 됐을 때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쭉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재혼을 해서 엄마라고 불러라 했는데, 그때 이 아들이 재혼한 이 배우자를 엄마라고 부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불렀대요. 재혼한 지 거의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아들도 이미 성인이 돼서 직장을 다니는데도 여전히 재혼한 새엄마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몰라서 어색해하는, 10년 동안 그 관계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호칭에 적응을 못해서 관계가 형성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재혼한 내 배우자는 아이들한테 진짜 부모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친족의 범위에 혈족과 인척이라는 게 있어요. 혈족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섞인 사이이고요. 인척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으로 생긴 친척을 의미하는 건데, 나의 재혼 배우자는 아이들한테 나의 결혼으로 인하여 생긴 친척 정도에 불과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엄연히 평가가 다르다. 그래서 피가 안 섞인 사이이기 때문에 상속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저는 현실적으로는요, 피가 섞인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뭐 보충적인 보호자? 친구? 조금 더 가까운 친구? 이 정도에 만족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돈에 관한 문제예요. 처음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해보면은 확실히 돈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다 느끼죠. 자, 그걸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재산 상황을 가능한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모르는 빚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이거는 꼭 다짐을 두셔야 되거든요. 제가 했던 재혼 상담 중에 상당한 부분이 부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밖에 없었어요. 다 빚 얻어서 쓴 거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했던 상담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뭐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뭐 무슨 유명 대학에 강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이아 몇 캐럿짜리를 사주고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호화롭게 지냈는데, 딱 결혼을 해서 보니까 다 빚으로 한 것이고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2, 3년이 못 가서 다시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한번 결혼을 통해서 똑똑해졌잖아요. 상대방의 겉모양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씀씀이에 속지 말고 실제로 결혼을 했을 때 재산은 어느 정도 되고 생활비는 누가 얼마나 내고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터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꿈을 갖고 하는 그런 초혼과는 달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정립을 해야 되는 게 각자의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제가 보니까 확실히 초혼보다는 조금 더 간섭을 덜 받습니다. 이분들이 한번 결혼하면서 기대를 많이 낮추거든요. 부모님들이. 아, 우리가 너무 기대를 이만큼 했더니 안 되는구나 해서 경험을 통해서 기대를 많이 낮추긴 하는데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각자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계를 맺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건지, 시아버지 생신을 우리 집에서 차리는 건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건지, 처가에는 똑같이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자, 이런 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부모는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독립해서 집을 떠나겠죠. 내 인생을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의 배우자밖에 없다.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재혼을 하려고 하는지, 나의 재혼 상대방이 나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놓을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좀 더 재혼에 대해서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혼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미 6쌍 중에 1쌍은 재혼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또 봬요. 안녕.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